안녕하세요. 주경야도 용보생사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 링크를 올리고 책 강의 때 제가 조금 내용을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어서 혹시 맹신할까 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좀그 참고해도 큰 실수를 대부분 알고 있는 사이는 안 할 텐데 제가 혹시나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전의 주택, 국내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라고 했을 때 이 원, 투, 세 번째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서 종전주택, 신규주택, 종전주택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요. 어, 처음에 나오는 국내 일주택 소형 S대가 그 주택 이하 1항에서 종전주택을 한다. 이 부분은 종전주택 수가 맞아요. 그 두 번째 신규주택이란 말도 종전주택 수가 맞아요. 지금 현행 법률상. 그러나 마지막에 그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난 신규주택 취득하고 이후 3년 이내에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부분은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 그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만 해당이 돼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딱 한 가지만 해당이 돼요. 분양권을 설마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일반적인 그 일반인들이나 전문가들도.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딱 그 두 가지만 대원칙으로 비과세를 해준다.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라 해서 국내 1세대가 여기 1세대라는 말이 대부분 나와 있는데 대부분 1세대가 주어거든요. 조합원은 1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관리처분의 인가일이나 사업시행 인가일에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은 공사기간 중에 준공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를 그 비과세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12억을 초과하면 그 부분을 과세한다.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중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돌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않냐. 이거는 오로지 한 채 가지고 있다가 조합의 권리 변환 됐을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154조 1항처럼 온리 1주택 규정이기 때문에 특례 주택에서는 있을 수가 없겠죠. 다른 주택과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항이 있어요. 나항을 보면 양도 현재 조합 입주권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이런 경우로서 해당 1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에 해당 조합의 입주권을 양도할 것 이 경우만 비과세를 해줄게. 근데 분양권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한정한다. 이게 굉장히 이 부분 따른 대부분 세금을 많이 추징을 당하거든요. 어떤 경우냐? 여기서 딱 예는 딱 하나 있어요. 원래 89조 1항 3호 일반 주택 비과세 규정에서는 조특법에 감면 주택을 주택수를 안 봐준다는 그런 어, 조특법 본법 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 권리까지 계산할 주택수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건 없어요. 단지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으로 세제 혜택을 넓혀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런데 그 외에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과세되는 게 많은 게 뭐냐면 주택하고 상속주택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그 상속주택은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심플한데 상속주택을 왜 이렇게 많이 추진당하는지 나는 의아하더라고요. 상속주택 요건을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상속주택으로 분류하는 종류를 유고시에 가지고 있으면 상속주택으로 받아요. 거기서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상속인이 상속주택으로 열거한 거를 알아요. 그런데 이 경우 그 밖의 주택이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주택 분양권에는 사업시행 완료 취득한 신축 주택만 해당하며 이게 그 밖의 주택, 신축 주택만 그다음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이 세 가지가 다 엔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신축 주택만 눈으로 보이는 유형주택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154조 1항을 적용한다. 그래서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적용을 받으려면 이 양도하는 주택이 눈으로 보이는 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주택의 연장이 안 돼요. 주택의 연장이란 뭐냐면 조합원 입주에서 주택으로 변동하는 거예요. 주택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동하는 거를 주택의 연장이라고 하거든요. 주택의 연장은 혼인 특례나 동거복무 특례, 그 다음에 해외 이주했을 때 원조합원이 출구일날 조합원 입주권 갖고 있다가 2년 이내 준공해서 양도했을 때 그럴 때는 주택의 연장으로 봐주거든요. 아니면은 출국일에 원조합원이 주택이었는데 양도할 때 조합원 입주권이다. 그건 주택의 연장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2년 이내. 그런데 대외적으로 그 조합원 입주권을 대부분 과세가 되더라. 보니까 입주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주택의 연장을 대부분 안 해줘요. 그 예를 들어 거주주택하고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주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동이 됐다. 그러면은 어디 문구에도 여기 거주주택, 임대주택이란 말이 없잖아요. 여기 나항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의 연장으로 가가지고 거주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동이 된다.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 상태로 양도가. 임대주택이 155조 20항에 거주주택하고 임대주택이 결합했을 때 임대주택을 주택수로 안 봐준다는 규정이 있지만 분양권은 거주주택하고만 연결이 돼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주택하고 결합했을 때만 비과세가 받지. 뭐냐 분양권이 조합원 입주권하고 결합이 되면 임대주택이 조합원 입주권하고 결합이 되면 비과세를 안 해줘. 여기 보면은 나항에 임대주택이라는 문구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거주주택의 목적이 그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거주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권리 변환이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체주택이 처음에 대체주택이란 뭐냐면 원주민 토박이가 주택 재건축 공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길거리에서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이렇게 1년 이상 통산해서 다른 주택을 사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서 살면 그것도 비과세 해줄게 그랬는데 그 신규 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권리 변환이 됐어요. 재건축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디에도 이 나항에 대체주택을 비과세 해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나 오해할까봐 굉장히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요. 혹시 세 번째 최종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세 가지 중에 분양권은 아예 안 되고 조합원 입주권은 딸랑 하나 이 경우만 해당이 된다. 완전 문헌 해석을 해야 된다.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서 조특법 감면주택만 예외적으로 주택수를 안 봐주는 거는 법률에 없고 유권 해석으로 조금 그 세제 혜택을 완화해 준 거예요. 그 위에는 거의 없다. 그래서 혼인, 동거분양, 상속주택하고 이렇게 결합됐을 때도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대부분 과세되는 부분이 한 90%, 한 10%는 운이 좋아가지고 상속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그 3년 이내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게 되면 우연의 일치로 그냥 일시적으로 양도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비과세 되는 경우가 뭐냐 적용될 수 있지만 대부분 상속주택을 받으면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거든요. 3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그리고 또 조합원 입주권이 선입선출법이 되는데 상속주택이 선입선출법이 되면 안 돼요. 원래 2023년 2월 15일 전에는 상속주택을 받으면 선입선출, 후입선출법 다 상속주택 특례를 해줬거든요. 근데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그 일반 주택이 선입선출법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2013년 2월 15일 전에도 그 뭐냐
선입선출법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 그 농어촌 주택이나 상속주택이 도시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상속받으면 일반 주택도 선입선출법 주택만 돼. 그런데 오해해가지고 오래됐다고 그래서 2013년 2월 전에 상속됐다고 그래서 상속보다 늦게 일반 주택을 취득했는데 도시지역이다. 그러면은 상속주택 특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건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개별적으로 나중에 아시고 그다음 2017년 2월 13일에 전에는 그 상속주택 후순위 소수지분도 상속주택 수로 안 받았어요. 그런데 2017년 2월 13일 이후부터는 후순위 소수지분도 상속주택 수에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제재가 강화됐어요. 물론 2018년 2월 13일 이후는 상속 개실 전 2년 이내에 징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징여가 취소예요. 무효. 그냥 피상속인 주택으로 보겠다. 그래서 어, 피상속인의 그 유고 시에 2년 전에 증여한 주택이 있으면 그것도 피상속인의 주택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굉장히 그 상속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속주택에서 뭐냐, 그 검토를 할 때 굉장히 그 피상속인의 요건, 그 다음에 상속인의 개시 당시의 상속주택 요건, 양도 당시에 일반 주택만 양도한다. 그 다음에 2013년 2월 15일 후에는 일반 주택 앤드 선입선출법만 된다. 그 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세제 변화가 그걸 다 한눈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그 상속주택을 갖고 있는데 일반 주택 그 전에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일반 주택이 입주권 상태로 양도를 하면 과세돼요. 상속하고 상속주택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상속주택인데 일반 주택만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니까 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일 많이 추진되는 게 조합원 입주권 양도했을 때그 비과세 규정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게 많더라. 그래서 제가 어 이게 그 양도는 굉장히 플렉시블해요. 플렉시블하고 제가 볼 때는 그 그러니까 그 조합원 입주권하고 유형주택이 섞였을 때는 유형주택만 비과세 낸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다른 특례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한 10가지 특례하고 조합원 입주권 섞였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법 문헌에도 특례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하고 섞였을 때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규정이 없거든요. 중첩 적용 규정에도 일반 주택만 해당이 돼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을까 해서 좀 우려가 돼서 가지고 나왔어요. 굉장히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한 번에 다 이해하시면 대단한 고수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조금씩 끄집어내서 말씀을 하는데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지금 5시 한 반 정도 됐는데 제가 원래 새벽형 인간이에요. 예전부터 전에 제가 어, 이상하게 아르바이트 할 때도 10대 때도 하루에 주간조선을 10,000권 이상 판 적도 있거든요.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달. 한 달에 10,000권 이상 판 적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그때 당시 84년대 300만 원 정도 제가 벌었으니까 그때 제일 많이 벌 때 그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상이 돈이 있으면 사기꾼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피해를 여러 번 봤거든요. 오갈 데 없어가지고 남의 집에 한 2번 정도 신세를 진 것 같아요. 원장님 집, 공인중개사 학원 원장님 집에서 그래서 내가 기사 해주면서 또 지도원도 해주고 원장님 비서도 하면서 거기 중개사도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면서 중개사 공부하고 공무원 공부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합격하고 중개사 시험을 안 봤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공무원 쪽으로 제가 이렇게 방향을 틀었는데 굉장히 이렇게 지나고 보면
제가 그 운이 좀 좋았어요. 운이 좋고 굉장히 좀 남들보다 노력하는 편이라 제가 혹시나 해서 종전주택의 개념, 마지막에 3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종전주택 개념이 물론 제가 주택수로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과세권을 가진 종전주택이 유형주택이 대략 8, 90%고 한 10%에서 한 5%, 5%한 가지 종류가 조합원 입주권만 비과세되고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이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분양권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요. 굉장히 제가 이제 나중에 혹시 되면은 그 실수하기 좋은 거 저기 한국 세무사에서 매달 가산세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매달 가산세 심의를 하시는 심의원하고 제가 모임이 있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가산세 물어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부분을 차단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뭐냐 이렇게 소송 판례하고 유권회사하고 결합해가지고 제가 많은 그 사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제일 아쉽더라고요. 이 부분 제가 말씀 드렸던 게 뭐냐면은 전에 강의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도 통한 해석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반복이 돼요.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게 다 물어보는 게 보면은 2023년도, 2023년도, 2021년도, 2024 최근에도 엄청나게 실수가 반복이 돼. 이게 2007년도, 2005년도, 2007년도에 발생됐던 거거든요. 벌써 20년 전에 실수했던 게 작년에도 실수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원주민이 그 조합원 입주권을 관리 전환 냈는데 승계조합원 입주권 하나 더 취득한 거예요. 취득했는데 원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했는데 과세가 됐어요. 세액이 굉장히 어, 매덕되니까 대법원까지 갔겠죠. 결국은 국가에서 승소를 했어요. 이거 뭐냐 아까 조합원 입주권에 보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비과세 규정이 되려면 유형주택하고 결합이 돼야 돼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 두 개잖아요. 양도 시점에. 권리만 두 개예요. 두 개권으로 보거든요. 이런데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계약서에 한 줄만 잘 썼으면 과세 받을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뭐냐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제3자도 모르고 중개해 주신 분도 모르고 제 선무당도 모르고 아시는 분이 인식한 20년이 지났는데도 이거를 어느 분이 알아야 되냐. 사실은 그 집을 팔려면 어디를 제일 먼저 갑니까?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분이 제일 공인중개사겠죠. 공인중개사가 내용을 알아서 계약서 쓸 때 보통 이 양도할 때 보면은 대부분 준공 직전이거든요. 한 달이나 보통 한 두 달 뒤면 다 준공이 돼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내지 두 달 정도 늦춰서 잔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 준공일 다음 날로 했다. 그러면은 비과세예요. 이 부분을 준공일 다음 날로 했거나 이 부분을 준공일 다음 날로 했거나 비과세입니다. 굉장히 비과세 받을 확률이 한 500%도 넘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굉장히 아쉬운 그런 세금을 낸 거죠. 보면은 제가 절세 1, 절세 2 이렇게 어, 열거를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경우 A에 대한 절세 1에 대해서 근거 규정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어요. B 승계 입주권 양도했을 때 비과세 된다는 규정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나 나와요. 굉장히 이렇게 플렉시블하다. 어떻게 컨설팅을 하면 매덕이 왔다 갔다. 이게 굉장히 뭐 두 번밖에 있는 게 아니라요. 벌써 다섯, 여섯, 일곱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혹시 고지 받았던 분은 굉장히 조금 가슴이 쓰릴지도 몰라요. 공인중개사나 이런 법무사나 처음에 만난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낸 거예요. 근데 세무사한테 찾아올 때는 이미 사고 친 다음이에요. 대부분 제가 상담을 이렇게 받다 보면 사고 친 다음에 항상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고 아는 세무사님 전화 와도 다 100% 과세 부분만 물어보지. 아유 잘못했으니까 세무서에서 우편송달 고지서를 받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거예요. 조금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군가 확인해가지고 알아보는데 저 뭐냐 그
고지된 게 잘못된 걸 한 건도 발견을 못 봐요. 대부분 매매 거래가 확정이 된 다음에 딱 물어보는 거는 빼박입니다. 빼박. 무조건 과세예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행정법원 입주권이었을 때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거주주택만 하고만 결합이 되지 이 조합원 입주권하고 결합은 안 돼요. 뭐냐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야지. 임대주택이 있었어요. 이거 보면 그 거주주택이